요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뜻밖에도 시민들이 자동차 트렁크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안에는 안 좋겠죠. 그런데 저렇게 사람들이 가게 앞이나 길가에 주차를 할 때 이 대낮이고 상당히 번화한 지역들인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자동차 안에는 훔쳐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차 유리를 깨거나 파손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라고 미국의 시민들이 지금 도둑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황당하죠, 여러분들. 이 차에 훔쳐갈 게 없으니까 제발 내 차를 부수지 말아주세요라고 미리 문을 열어놓는다. 안에 별거 값진 거 없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황당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한켠에서 치안이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서부에 위치해 있죠. 미국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경제 규모도 가장 큰 굉장히 유명하고 메이저한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살면서 들어보셨을 만한 대도시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유명하죠. 로스앤젤레스, LA 유명하죠. 이런 대도시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어요. 자,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하나의 면적, 주 하나의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죠? 확실히 미국은 나라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미국에서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빵빵하고 땅도 넓고 심지어 미국 안에 있는 대기업의 본사들이 상당수 위치해 있는 저런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들조차 지금 어떻느냐? 치안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범죄가 들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기 힘들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개막장의 상황들이 왜 벌어졌느냐? 근본적으로는 결국 그게 정치 때문입니다. 민주당 시장들이 있고 민주당 도지사들이 있고 미국의 민주당 정치권들이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만 하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인 경찰 나쁘다고 하고 필요 없다 하고 인종차별이다, 과잉 진압이다 떠들어대죠. 그 현장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공화당을 디스하는 도구로 그걸 활용해버리고 경찰관 개개인들을 담궈버리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면서 지들은 말로는 온갖 아름다운 슬로건을 다 떠들어댑니다. 온정주의를 내세우고 달콤한 이념을 내세우고 아름다운 이상론, 위아더 월드를 떠들어댑니다. 맨날 러브 앤 피스를 떠들어대죠. 사랑과 평화 같은 거. 하지만 의도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과 민생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허울 좋은 정치적인 구호 앞에서 말이에요. 구호 밑에서. 좌파들은 머릿속에 꽃받치고 세상을 구석구석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캘리포니아주 안에는 미국의 유서 깊은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도 최근에 막장 같은 일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떼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최대 쇼핑몰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필드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곳인데 놀랍게도 여기가 그러니까 영업 중단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스타벅스라든지 노드스트롬, 월마트 등등 그야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 브랜드들이 각 대도시들에서 줄줄이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범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리 진열장을 그냥 뻔뻔하게 부숴버리고 물건을 그냥 털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의 민주당이 그러니까 2014년 무렵에 발의했던 이른바 건의안 47호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흘러가면서 들어보세요. 자, 기존에는 그러니까 중범죄의 기준선이 4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요즘 환율이 좀 올랐으니까 한 53만원, 54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중범죄의 기준선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제 거의 한 2배 가깝게 늘렸어요. 한 2배도 더 되네요. 그러니까 950달러로 늘렸는데 약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28만원, 129만원 되죠. 950달러를 훔쳐야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중범죄의 기준선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점 절도라든지 좀도둑 행위 같은 것들은 중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취급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가지고 미국의 현지에서 그러니까 950달러 미만을 훔치면은 물론 이게 원칙적으로 위법인 거는 맞습니다. 무죄인 건 아니에요. 위법인 거는 맞는데 가벼운 범죄 취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 인력들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툭하면은 수사기관, 행정기관, 공권력들은 전부 다 나쁘다라고 죄악시를 해버렸죠. 예산도 틈만 나면 삭감해버리고 쪼르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 인력, 검찰 인력이 부족하고 딸리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범죄율은 점점 폭증을 하고 있죠. 이때 그러면은 편의점이나 가게 하나하나 털릴 때마다 전부 다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출동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사회도 정말 이게 세계 최선진국이고 제가 미국이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사회도 안타깝지만 좌파 정치권으로 인해서 사회 구석구석이 몸살을 앓고 병들어가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자, 블랙 라이브즈 매터 여러분들 유명하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그 캠페인 기억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가리 빈 연예인들도 그 함께 편승을 하면서 쇼를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일명 그러니까 BLM 운동의 여파로 미국 민주당과 좌파 정치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미국 정치판의 큰 한 축을 그거 덕택이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미디어로 사람들의 세뇌 선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맞아요. 차별은 나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게 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경찰과 치안 공권력 자체를 전부 다 나쁘다. 악의적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경찰 더 이상 필요 없다. 경찰 나쁘다. 시민들과 무조건 적대적인 집단이 그들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경찰 예산 폐지론까지 확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모든 주가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수많은 지역들, 미국의 좌파, 민주당 시장들이라든지 민주당 주지사들이 집권한 주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영향을 받겠죠. 경찰 예산 폐지론 저런 것들에. 그러니까 경찰 인력은 줄어들고 사기도 저하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범죄는 좀 봐주자라면서 경범죄의 기준선까지 상한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군중 심리와 맞물려 떨어지면서 한 $950 미만은 훔쳐도 괜찮지 않냐. 사실은 이게 이제 대중들이 오해를 한 측면은 있는데 광란의 무정부 파티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경찰들은 작아지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범죄는 폭증하기 시작한 거죠. 광란의 무정부 파티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950 미만을 훔쳐도 그거는 잘못된 거고 위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취급이 돼가지고 처벌도 약하고 벌금도 만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범죄의 리스크가 작아지죠. 젊은 사람들, 뒤가 없는 사람들은 범죄의 유혹을 크게 느끼겠죠. 이러니까 경찰과 검찰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경범죄들이 면적도 넓고 거대한 미국 특유의 대도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편의점, 백화점, 상점, 식당 수백 군데 전부 다 이렇게 경범죄들이 들끓기 시작했을 때 경찰들이 전부 다 그거 출동해가지고 현장 확인하는 게 가능하냐?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민주당도 마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들도 의도는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치안이 안 좋아지고 교도소 재소자들이 요즘 넘쳐나가지고 미국에 교도소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범죄의 기준선이라도 조금 더 늘려서 완화해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급격히 잘못된 군중 심리가 확산이 되고 결과는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저런 법안을 만든 거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또 툭 하면은 미국의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경찰 서비스, 경찰 전체를 죄악시하면서 뭐만 해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몰고 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조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잘못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게 맞물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계 최강대국에서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023년, 2024년 여러분들 최근 1, 2년이죠. 최근 뉴스 기사들입니다. 불량 청소년 등 떼도둑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대놓고 애플 매장을 털어간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폰을 수십 개씩 유리창 깨고 뜯어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직원들이나 경비들은 그걸 보고도 대낮에도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대낮에 4천만 원어치의 옷을 훔쳐가는데 경비는 가만히 보고 있었다라고 하죠. 좌파 동네들을 중심으로 마트마다 도둑들의 천국이 될 지경이라고 하죠. 애플 매장 강도가 거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비행 청소년들에게. 왜 경비들이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느냐. 한 도시의 분위기 전체가 개판 나가지고 혼자서 여러 명, 수십 명이 쏟아져 들어오면 사실 그거를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막기도 힘들 뿐더러 또 조금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종차별이다. 저 사람이 과잉 진압을 했다. 뭐 흑인 청소년을 저 나쁜 사람이 두들겨 팼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죠. 좌파 정치권과 미디어가 이상하게 몰고 가고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논란이 너무나도 이게 크고 진통이 크다 보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대기업들도 그냥 각 지점의 담당 인력들에게 도둑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위험하게 말리지는 말고 그냥 적당히 내버려 두라, 무시하라고 또 지침을 내릴 지경이라고 해요. 근데 나라가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막장이지. 대중들이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폭도로 돌변하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나서야죠. 팔뚝을 걷어붙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잘 잡히지 않고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 치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숭고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엇나가는 치기, 철없고 오만한 한 줌의 무력을 바로잡으려면, 국가와 사회를 비웃는 그런 한 줌의 무력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더 큰 무력, 어른들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 수십 대를 싹쓸이해가는 10대, 20대의 그 떼도둑들을 상대로 뭐라고 하겠어요? 얘들아,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백분토론 훈계를 하면 걔네들이 뭐 통솔이 되고 먹혀들까요? 아니잖아. 그 순간에는 힘이 필요하다니까,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권력이 전지전능하게 수백 수천 군데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당 방위가 필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뭡니까? 가게 주인과 직원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적어도 가게 안에서만큼은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폭넓은 정당 방위가 허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대규모의 경찰 인력과, 그것도 부족하다면 주방위군, 군대가 동원되어서라도 당연히 그 지역의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무력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죠. 과도하게 그들만의 올바름에 미쳐버린 이런 정치들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올바름에 미쳐버린 그들만의 어떤 정치, 좌파 정치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최근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그 여러분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의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의외로 그러니까 지들도 싫어하는 그런 어떤, 예전 같으면 바보 같은 소리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공화당 동네 텍사스로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 본사들이 갑자기 줄줄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사례도 등장을 하죠. 한국 국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가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또 좀 유명한 기업으로 뭐 HP 같은 정말로 유서 깊은 미국의 IT 기업들도 텍사스로 본사를 최근에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도 텍사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좌파 동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떠느냐? 부자,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때리고 하면서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물가도 폭등하고. 거기다가 범죄율도 폭증을 하죠. 나쁜 물건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위험하게 공원을 배회하죠. 내 어린 딸을, 자녀들을 집 밖으로 함부로 보내기가 겁이 나죠. 길바닥에는 주사기가 대놓고 굴러다니는 지경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좀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고학력으로 대학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착실하게 소득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환경,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 정책이라든지 치안, 범죄 문제라든지 결국 어떻냐고.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이상주의로 세상을 지금 지옥으로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좌파들이죠. 반대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부유한 동네를 만들고 동시에 범죄가 낮고 치안도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들어가는 게 누구입니까? 우파 동네 아닙니까? 그죠? 답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좌파들도 사실 지들이 지옥을 바라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들도 모르게 스스로 그들의 지역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과 규제, 뭐만 하면 범죄, 어떤 그런 여론몰이, 멍석말이, SNS의 어떤 그런 깨시민질의 도마 위에 사람들을 올려서 처단을 해버리고, 그죠? 범죄 같은 것도 과도한 온정주의로 그렇게 바보같이 해가지고 범죄가 판을 치게 만들고, 지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텍사스라든지 미국의 우파 동네로 떠나고 있으면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초창기부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좀 몇 번 강조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 현대사회 인류 문명이라는 거는 의외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견고하고 철옹성 같아 보이겠지만 이 현대사회 인류 문명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란 껍질만큼이나 얄팍한 겁니다. 제가 진짜 그래서 살아있는 철학을 말씀드린다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착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쉽게 휩쓸리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혈기 넘치는 10대, 20대 그때 그 시절 어떻습니까? 갖고 싶은 스마트폰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컴퓨터 등등 비싼 전자기기가 있을 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열심히 햄버거집이나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아끼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 모아야죠.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막장인 나라에서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는 게 이득일 때 심지어 그 지역의 대도시 전체가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얼굴 대충 마스크로 가리고 순식간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치고 빠지면 잘 잡히지도 않게 됐을 때 범죄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내 주변에 혈기왕성한 친구들 중에서 성공해가지고 갖고 싶었던 비싼 물건을 손쉽게 손에 넣은 친구들의 사례가 의외로 많을 때 그 범죄의 유혹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휘둘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범죄 행위와 치안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페널티도 당연히 줘야 되고 현장에서 그런 범죄를 하다가 걸리면은 내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야죠. 그게 젊은 시절 철없고 어린 시절 젊다 못해 어린 시절엔 그게 사실 물리력 아닙니까? 하다가 가게 주인한테 진짜 이게 뭐 두들겨 맞을 수 있겠다. 진짜 총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위와 치안의 붕괴를 1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권력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남성성도 필요하고 무력도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세상은. 이 세상에 모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현대사회가 그러니까 미디어도 그렇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 진짜 가짠치도 않은 여대 교수들이 자기들 고학력자로 나와가지고 허울 좋은 소리 떠들어대는데 현대사회가 그러니까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정직하고 용기도 있는 지역사회의 남자들을 어떤 대접을 합니까? 무력과 물리력, 남성들 전체를 그러니까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도 붙이고 나설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인생에 다음이 없는 철없는 범죄자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지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바싹 얼어붙으면서 우리 주변에 친절하고 정의롭고 매너 좋은 이웃 남성들에게는 여포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만만해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족쇄를 걸고 툭 하면은 무고를 걸어서 합의금 장사까지 하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평판을 매장해버리고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그런 건 여러분들 잘못됐지 않습니까? 서로가 좀 돕고 보호하고 위하고 살아갈 수는 없나요?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좀 그 사람의 선량한 행동을 우리가 좀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SNS를 보면은 다들 천하제일 도덕대회를 떠들어대고 아름다운 소리 떠들어대는 바보들은 많아지는데 왜 자꾸 세상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 무력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올바른 무력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는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 정치적인 올바름이 그렇게 과도해지면은 그러니까 그게 180도 정반대로 돌아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발 내 차는 부수지 말아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물건이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 있어요. 차에 필요하면은 차 주인이 물건 좀 마음 편하게 보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자식에게 사줄 어떤 컴퓨터, 모니터 차에 보관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제발 내 차는 부수지 말아달라. 여기는 값진 물건이 없습니다. 트렁크 문을 일부러 열어두는 이 현실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요즘 다시 미국에서는 수동차에 대한 수요가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왜냐하면은 스틱으로 운전하는 수동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린 도둑들이 차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그 자동차 훔치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 수동차 스틱 기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레 파킹을 해주던 사람들도 오토만 몰면은 그러니까 일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수동 운전에 능숙해져야 되다 보니까 이 수동 기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또 자동차 학원들이 성행을 할 지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좀 황당한 웃기고 슬픈 사례입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좌파는 사회 구석구석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가리 속이 너무 단순한 꽃밭이었죠. 대가리가 꽃밭이라고. 우리는 현실을 딛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정치고 학문이고 갈고 닦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어떤 수백 수천 가지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다들 그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나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력도, 남성성도, 물리적인 충돌도, 그리고 가게 주인이나 당사자 시민 개개인들에게도 정당한 어떤 권리가 부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 무력이라든지 남성성,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회의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그 남자의 힘이 움직였는가, 이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온갖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들로 뭐 100분 토론으로 그게 애들이 그 비행 청소년들이 계도가 됩니까? 온갖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들로 흥분하고 이러면 위험하고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꼬일 수도 있는 건데, 온갖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들로 툭 하면은 사람들을 담궈버리고 현장에 나간 경찰들을 담궈버리고 죄악시해버리니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해버리니까 세상은 점점 타인을 외면하는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한 번만 리더가 깃발 똑바로 휘어잡고 가면은.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동화 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디 미디어의 선동에 너무 쉽고 단순하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시민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정상적으로 정당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